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구 의석수와 함께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도 관심사인데, 자, 이 목표 의석수 앞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역구와 비례 바람을 다 합치면은 양당 합쳐서 300석이 넘는데,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당, 이제 위성정당 두 당이 17석에서 25석, 26석.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조심스러워서 최소, 최고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명확하게 다른 당들은 최고치 딱 그냥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26석,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총선에서 물론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를 넘어서면서 한 17석을 바라보고 있고, 민생당이 10석, 정의당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정의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정의당의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선거 막판 투표날 가서는 기존의 지지율 준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석에서 18석. 국민의당이 17석에서 18석.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비슷하게 4, 5%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의석수 최고 18석으로 갔습니다. 자, 잘 보실 게 이 최소 의석수하고 목표 의석수를 잘 더해 보시면은 이미 97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정돼 있는 비례석도 넘어섰고 100석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만큼 사실 이 연동형 선거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 정당들의 목표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그렇지만 실상은 이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여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동형 30석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됐던 나머지 정당들의 의석수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있고요. 그 와중에 사실 약진이 기대됐던 건 정의당인데, 그동안 정의당의 전략은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을 하더라도 비례 투표는 정의당에 해달라는 이러한 슬로건을 공공연하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국면에서 여러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과 연대했던 것인데요. 오히려 저는 그러한 전략이 이제는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 되어서 지금 지역구에서 민주당 선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비례에서 선택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도 있고요. 열린민주당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가, 민주당 표가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예년보다 훨씬 더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심상정 대표가 부랴부랴 노선을 다시 수정해서 보다 선명한 진보로서 민주당도 같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노선 수정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예. 지금에 와서는 정의당이 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된 게 위성정당과 별개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패착이라고 보여지고,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우려 봉사하면서 지지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렸는데 400km 국토 종주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실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구 후보가 없으면 유세도 못하고 대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국토 종주하면서 국민들 만나는 것까지 선관위에서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종주를 하면서 사실 보수적인 성향인데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게 마음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망설여지는 그러한 표들이, 중도 보수 표들이 상당 부분 국민의당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숨겨진 표 중에서 정의당으로 가는 표는 극히 적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 거고, 국민의당은 남은 보름 동안 충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앞서서 이제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군소정당들은 이 예상치를 얻기는 힘들 것이고, 양대당은 비례대표에서도 목표치에 준하게 가져갈 것이다. 근데 총선 후 상황을 본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범여권표로 과연 이것들을 다 보고 카운팅을 해도 될 것이냐. 뭐 너무 많은 의석을 진짜 뭐 17석을 비례해서 가져간다면 열린민주당이 독자 노선에 대한 우려도 뭐 일각에서는 비추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7석,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뭐 선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 노선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손혜원 이제 의원, 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조언도 하고, 또 당내에서 어쨌든 뭐 본인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고, 현재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복당을 과연 반갑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 총선 끝나고 나면 다 이야기
기합집산 또 하고 새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또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사실은 의석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국회의장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 상임위원회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논란이 되다 보면 결국은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선거판에서는 사실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살 깎아 먹기예요.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서 중도층에서 일부 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더불어시민당 지지층에서 일부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게 되고 그럼 본인들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당선 못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 10번 뒤로 지금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0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로 선정된 분들이 그분들이 당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자기들한테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선을 긋는 거고 예. 반대로 열린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계속 민주당과 함께 간다. DNA가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그쪽에서 사람들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결국 더불어시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총선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뭐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